자, 오늘은 캐피털원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과연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그 속을 샅샅이 들여다보면서 함께 판단해 보시죠.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냥 평범한 은행일까요? 아니면 사실은 은행의 탈을 쓴 첨단 기술 기업일까요? 투자자라면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겉모습과 속이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캐피털원의 미래를 보려면요. 먼저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고 또 금융계를 어떻게 뒤흔들었는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에는 딱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죠. 옛날 은행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다 똑같은 금리를 줬잖아요. 그런데 캐피털원은 완전 다른 걸 들고 나왔어요. 바로 정보 기반 전략, 줄여서 IBS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뭐냐면 지금 시각에서 보면 거의 1990년대식 AI라고 할 수 있어요. 고객 데이터를 엄청나게 분석해서 신용 위험도를 아주 잘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신용 좋은 사람한테는 낮은 이자를, 좀 위험하다 싶은 사람한테는 높은 이자를, 심지어는 카드 빚을 다른 카드로 막는 상품까지 내놓으면서 와, 정말 시장의 빈틈을 기가 막히게 파고들었습니다. 이 회사가 걸어온 길을 보면요. 아주 명확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신용카드만 하는 작은 회사였어요. 그런데 대출해 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안정적으로 자금을 구하려고 지역은행들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죠. 바로 디지털 은행인 ING 다이렉트를 인수한 건데요.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걸로 완전히 디지털 금융 강자로 변신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회사가 지금 돈을 어떻게 버는지 볼까요?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딱 두 단계예요. 첫 번째, 캐피털 원 360이라는 온라인 은행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서 아주 싸게 예금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돈으로 뭘 할까요?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거, 바로 이자율 높은 신용카드 대출이랑 자동차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싸게 돈 빌려서 비싸게 빌려주니 어마어마한 마진이 남겠죠? 이게 바로 캐피털 원의 심장, 핵심 수익 엔진입니다. 네, 지금까지가 캐피털 원의 기본기입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이 회사 주식을 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즉 불 케이스는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주장하는 걸까요? 캐피털원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보는 사람들의 주장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낙관론의 중심에는요, 회사 역사상 가장 큰 승부수가 있어요. 바로 디스커버 파이낸셜 인수죠. 정말 요게 모든 걸 걸었다고 봐도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거냐면요. 비즈니스의 판을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캐피털 원은 카드를 발급하는 은행이었어요. 우리가 그 카드를 긁을 때마다 캐피털 원은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수수료를 내야 했죠. 그런데 디스커버를 인수하면 디스커버는 자체 결제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를 내는 입장에서 아메리칸 엑스프레스처럼 수수료를 직접 받아 챙기는 입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죠. 이렇게 남한테 돈을 주던 개방형 구조에서 이제 자기가 돈을 버는 폐쇄형 구조로 바뀌는 거잖아요? 여기서 오는 경제적인 효과는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줄어드는 비용에 새로 생기는 수수료 수입까지. 그 잠재력이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라고들 하죠. 자, 그럼 강세론자들의 주장을 정리해 볼까요? 딱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 디스커버 인수를 통해서 아예 새로운 결제 네트워크 제국을 만든다는 것. 둘째,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데이터 분석 능력으로 누구보다 리스크 관리를 잘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자금줄. 바로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엄청난 시너지를 낼 거라는 기대감입니다. 들어보면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요, 동전에는 양면이 있는 법입니다. 이렇게 밝은 청사진 뒤에는 아주 심각하고 어쩌면 이 회사를 흔들 수도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역설적이에요. 가장 큰 강점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캐피털원의 리스크는요, 바로 그들이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는 바로 그들의 핵심 고객들에게서 나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명확하게 보입니다.
저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돈 잘 버는 초우량 고객들만 상대하죠. 그런데 캐피털 원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소위 서브프라임 고객 비중이 훨씬 높아요. 물론 평소에는 이분들한테 높은 이자를 받아서 돈을 잘 벌죠. 그게 이 회사의 전문 분야고요. 그런데 바로 여기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경제가 나빠져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카드값을 못 내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브프라임 고객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캐피털 원의 손실은 다른 은행들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 즉 베어 케이스는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떡하냐는 근본적인 걱정. 둘째, 정부가 반독점이라고 하면서 디스커버 인수를 막아버리면 어떡하냐는 걱정. 셋째, 갑자기 정부가 카드 연체료 상한선을 정해버리는 것처럼 규제가 들어와서 수익이 줄면 어떡하냐는 걱정까지. 이렇게 복합적인 리스크들이 회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좋은 점과 나쁜 점,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그럼 투자자인 우리는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결국은 이겁니다. 이 표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미래의 결제 시장을 장악할 새로운 제국의 탄생에 베팅하는 건가요? 아니면 곧 닥칠지도 모르는 경기 침체라는 폭풍 앞에 서 있는 아주 위험한 대출회사에 투자하는 건가요? 이 둘 중 어느 쪽을 믿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투자 결정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네트워크 제국의 탄생이라는 거대한 기회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경기 침체라는 무서운 리스크를 피하시겠습니까? 결국 이 두 가지 미래 중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분석에서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